자, 여러분, 일본이 6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거의 뭐 80% 이상 그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이제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채권 이런 자금들을 다 이제 일본으로 회수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백이 생기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폭락론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존 버나드는 폭락론자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이제 주식 시장을 미리 예측해 보고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앞차가 좀 멈추는 것 같으면은 미리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 투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보실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하면은 미리 브레이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밟을 때는 엑셀레이터를 또 밟거나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조언들을 많이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6월 16일 날. 그래서 이게 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본이 기축통화 축에 끼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일본의 엔화들이. 그래서 그게 회수된다고 하면요, 글로벌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금리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할까? 그것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여기 나와 있죠, 해외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이제 미국 자산이요, 이 국채 약 1.19조, 그다음에 1.24조, 이렇게 이 정도 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 주식은 약 1조 달러 이상으로 익스포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본의 30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4.2, 이 사상 최고치, 이 국제 수익률이, 아니 죄송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점점 더 뭔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빚을 갚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더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저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미 지금 유럽은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요, 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의 CPI 지수고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PPI 지수인데요. 지금 보면 1, 2월 달은 2.4였는데 3월 달부터 이란 전쟁이 시작됐죠. 3.3, 그다음에 3.8, 4.2,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중국도 마이너스였는데요. 이제는 0.5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2.8, 3.9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일본은 더 심합니다. 2.6에서 4.9에서 6.3까지. 일본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한국도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가파르게 이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이제 곧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뭘로 막아야 돼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또 경기 침체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BOJ의 통화 정책 현황을 보면은요, 6월 금리 인상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지금 일본은행은 24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해왔으며 정책 금리는 현재 0.75%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6월 16일 날 아마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로 갈 것 같은데, 이게 31년 만에 최고치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엄청난 또, 그러니까 이 인상하는 것도 진짜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제 계속되면 될수록 뭔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 투자 자산들이 또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미국 관련 익스포저가 2.2에서 2.5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미 국채랑
주식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거든요. 이 분야에서 23년 기준 6,8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해서 5년 연속 이 미국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 자금이 빠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의 공식 금리 인상 이전에도 일본 투자자들의 이 미국 자산 매도는 이미 본격화되어 있다. 그래서 26년 1분기에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에이전시 지방채에 합산해서 296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그래서 22년 2분기 이후 최대 순매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6년 2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순매도가 218억 달러. 그래서 24년 10월 이후 최대 월간 매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6년 3월에는 채권도 뭐 순매도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매도고, 그다음에 3월에는 동시에 해외 주식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21년 4월 이후 최대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량 매도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주식이 내려오잖아요. 주식이 뭐 가치대로 간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에 따라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빠진다는 거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포지션이 점점 빠질 테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이 구조적 자산 재배분이 시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보사들도 이제는 자산을 좀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본 생명보험사 이 매도의 핵심 주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본의 10대 생명보험사들은 2조 달러 이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 최대 이 기관 투자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년간 이 저금리 환경에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외 장기채, 특히나 미국 국채를 대거 매수해 왔다. 그래서 30년 만기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4%에 근접하면서 해지 비용 없이 국내채만으로도 이 충분한 수익률이 확보되기 때문에 미국채를 팔고 오히려 그냥 일본 국채를 살 수도 있구나, 자국채를.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도 또 이제 안 좋은 이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달러가 20조 달러의 시한폭탄 규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조 달러가 한 번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20조 달러가 빠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엔캐리 포지션 규모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를 하는데요. JP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 봤을 때는 캐리 트레이드가 65에서 72%가 이미 청산됐고 잔여가 지금 3에서 6조 달러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IS 추정에는 4천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캐리 포지션이 24년 중반 이후 청산됐다. 그리고 일부 추정치는 4에서 20조 달러 규모의 엔화 자금 조달 포지션이 잔존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추정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선행 사례를 한번 봐야겠죠. 24년에요. 일본이 24년 7월 31일 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때요, 여러분들 니케이 지수는요 단 하루 만에 12.4% 폭락을 했고요. 이게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했고요. S&P 500은 3% 하락, 나스닥은 3.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빅스는 65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화는 지금 달러 엔화는 162에서 142, 12% 마이너스 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4시간 내에 20%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죠. 하락의 이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금리 인상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상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주식시장이 유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연쇄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요 당연히 이제 일본의 단기 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엔화 조달 비용, 그러니까 엔화를 갖고 오는 비용이 증가를 하면은요 미국 자산에서의 수익률 격차가 축소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이 이제 다시 매도가 되면서 엔화로 환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또 이제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된다고 하면요 추가 캐리 포지션이 손실이 되면서 마진콜까지 발생한다. 이제 다 청산해라. 그래서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결국에는 돈을 빼야 되니까 나스닥이나 S&P 500의 이 고베타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일어나면서 이 돈으로 청산 자금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엔화를 갚아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소멸하면서 전 자산군이 동시에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이제 진짜 무차별적으로 이제 만약에 매도가 된다고 하면요. 대형 기술주가 가장 먼저 타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엔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지금 뭐 현재 10년물이 4.5 이 정도에서 미국채 10년물이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년물은 5% 이상까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요. 일본 최대 외국인 국채 보유국이 점진적으로 미국채를 매도할 수가 있다. 지금 이미 인상도 안 했는데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상까지 하면요. 미국채를 더 빨리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미국채의 구조적인 더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생명보험사들도 이렇게 국채 수요가 감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채를 일본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도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미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요 미국채를 팔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팔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왜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중국도 미국채를 던지고 있고요. 미국채를 요즘은 예전보다 더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원래 달러나 미국채로 안전자산이 몰렸었는데 이제는 국채도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국채까지도 흔들린다고 하면 더더욱 더 이제 주식시장은 더 많이 흔들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채 안전자산 지위가 지금 요즘 약화됐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이게 트렌드가 변화됐거든요. 과거에는 위험자산 매도 시에 이 국채로 자금 이동 이게 빈번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주식도 하락하는 상관관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정 적자가 지속 되면서 이 국채 공급 증가가 구조적으로 지속되어서 수요 감소에 충격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얘네들 국채 사주면은 아마 돈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자가 더 높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이 미국 주시장이 이제 AI 버블 위에 놓인 지뢰 같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이런 게 20년 5월 AI 랠리 속에 7,125 신고점을 형성했지만 구조적으로 취약성에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왜냐 대형 이런 소수 대형 기술주에 이렇게 상승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하는 사례가 재현되었으며 이제 AI 버블 우려가 증대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과 이제 주식 간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좀 보자고 하면은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S&P 500은 3에서 6%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4년 8월 살에 0.25% 인상했을 때 S&P 500은 단 하루 만에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고 주식 하락의 이 달러 약세 연결 메커니즘을 보자면요.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주식 수요가 감소를 하면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감소를 하죠. 그러면 다시 달러 약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이 되면 엔화가 환매수 되겠죠.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서 달러 약세가 가속되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 플러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이 미국 자산 매력이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추가 외자 이탈이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가치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이탈된 자금이 엔화로도 들어가겠지만 위안화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중국 주식에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까지 예측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니까 뭐 중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 거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만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 하락 시 시나리오별 추정이 있거든요. 기본 시나리오는 BOJ에서 1% 인상을 한다고 하면 점진적인 캐리가 청산되면서 하락폭 S&P 500 하락폭이 5에서 8%, 이거 중간 시나리오는 10에서 15%, 그다음에 진짜 심각한 거는요 20%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20%까지는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10에서 15까지도 크게 보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는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데 달러가 지금 저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강세이긴 한데 이제 점점 더 약세로 갈 상황이 커질 것 같은 게 뭐냐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환매수를 위한 달러가 매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정이 불안하죠. 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자가 또 올라가면 또 돈을 더 찍어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상 화폐 발행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게 또 달러 약세로 진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이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이 대신할 경우 달러 매입 개입 감소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에는 엔화 강세가 일어나고 달러 약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내 환율도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요인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지만 코스피도 아마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아마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냐면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 연준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뭐 MOU 체결을 해서 협상을 해서 이제는 평화 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 내일이나 모레나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란 전쟁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충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지금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아까 PPI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거 보이셨죠? 에너지 가격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26년 4월 금리가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2.8로 상향한 것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중 충격을 야기하는데요. 일본은 지금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압박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장이 저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인상은 못하지 않을까. 그래도 동결이나 인하는 못할 것 같아요. 인하는 아마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 같고, 인상까지는 못하고 미국도 동결로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물가 상승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거가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 연준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현재 이제 고전적인 이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 인정 시에는요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AI 주식시장이 붕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 이자 부담이 폭증하겠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죠.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부정할 때는 이 채권 시장 불신이 증대하면서 장기 금리 상승,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가속되겠죠. 그럼 더더욱 이제 또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4.13%가 지금 연방 기금 금리에 근접하면서 시장은 이제 연준에 앞서 금리 방향을 이미 신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연준도 미 연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살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게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폭락론자는 아니지만 안전하지 않은 거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대비를 하셔야죠. 뭐 현금이나 아니면은 금을 더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 비중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금리 인상은 역시나 일본의 이제 대미 직접 투자 FDI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쭉 이게 일본의 엔화 강세가 시작되고 달러 약세가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높은 미국 금리 플러스 약한 달러 플러스 강한 엔화 조합이 되면요, 일본의 이제 대미 신규 직접 투자 요인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엔화로 갖고 온 비용이 더 이렇게 비싸지니까 수익률도 낮아지면 굳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인상해도 별 타격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계속 롱이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이 골드만삭스 분석에서 보면은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이 일본이 갖고 있는 게 19%, 그다음에 채권은 14%에 불과해서 이 분산 관점에서 이 대규모의 조정 요인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일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패턴은 드물다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20년 1월에서 3월까지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 채권을 매도하면서 해외 주식은 매수하는 방향성이 있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이라고 하죠.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실제 엔화 강세에 충격이 제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는 지금 인상할 때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이나 대형 기술주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이베타, 고베타가 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이제는 고평가 구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포지션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엔캐리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밑줄 긋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대형 기술주나 아니면 나스닥 이쪽을 비중을 한번, 내가 너무 고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 가능 자산군은 뭐냐? 금이겠죠. 당연히 이 달러 약세와 지정 리스크,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합쳐지고 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금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꼭 필수적으로 일정 비중 10% 이상은 들고 가야 되는 이 포트폴리오 자산이지 않을까. 아직도 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나중에 위기를 한번 맞아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맞기 전에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맞아 보셔야 이게 아마 금의 소중함을 알 텐데, 이런 소중함을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저는 원자재 대란도 올해나 내년 초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원자재 장세가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전쟁 리스크 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자재 확보 전쟁, 왜냐 이란 사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자. 그런데 중국이 웬만한 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통제를 한다고 하면요,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도 지금 요즘 잘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금 가격도 뭐 물론 잘 올라가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본의 이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 이 미국 주식시장의 이 붕괴의 단독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일본 투자자들의 이 자산 배분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청산을 촉발함으로써 미국의 이 고평가 주식 재정의 취약성, 고평가 이 주식들의 이제 취약성과 그다음에 높은 국채 금리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뭐 거의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이 올 때 또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현금 갖고 계셨다가 조정이 올 때 싸게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시작된다고 하면요, 여기 또 이제 한번 밑줄 그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엔화 강세가 시작되면 이 캐리 거래가 청산되면서 AI 반도체의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압박받으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동발 유가 상승, 미국의 이제 인플레 재상승, 연준의 추가 긴축, 그다음에 뭐 국채 입찰 부진 뭐 이런 게 겹쳐 버리면요, 주식 채권 동반해서 이제 복합적인 금융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미리 대비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폭락을 뭐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런 거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멤버십 영상도 제가 가끔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이브도 한 번씩 제가 시간 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보기란이 있거든요. 제 거 영상 하단에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요, 책이나 아니면은 뭐 실물금이나 실물은 이런 링크들 올려드려요. 한 번씩 가셔서 구경하셨다가, 아니면 다른 거 사주셔도, 그러니까 클릭만 해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조금 봤거든요. 근데 크게 걱정하시지는 말고, 제가 이렇게 오늘 가르쳐 드린 거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